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과 익산 농민단체들이 농업인 교육관에서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원율과 박경철, 이명택 등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3명이 토론회에 나서 농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8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여성 3명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없고 모두 여성이다 보니 당 안팎에서 말들이 많고 공천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탄소복합제로 만든 소형 어선이 운항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어선 구조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선 기준이 탄소복합제에 맞게 개정되면 탄소복합제 조선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의 한 축사에서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3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축사 주인이 임금 지급은커녕 장애 수당까지 가로챘다며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과 익산 지역 농민단체들이 오늘 농업인 교육관에서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정헌율과 박경철, 임형택 등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3명이 토론회에 나섰고 이들은 자신의 농업 정책을 적극 알리는 등 농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농업인 교육관 대강당, KCN 금강방송과 익산 농업회의소 등 18개 농민단체가 마련한 익산시장 후보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정헌율 민주당 후보와 박경철, 이명택, 무소속 후보 3명이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농민 표심을 얻기 위해 정책 경쟁을 펼쳤습니다. 정헌율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 익산형 푸드플랜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부유한 익산, 대한민국 농업소득 익산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의 판매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소비자와 농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형 푸드플랜을 만들어서 익산의 농업 정책을 완성시켰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대표적인 농업 정책으로 가금류 전문센터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네덜란드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며 실현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익산에 가금류 전문센터를 익산에 설치키로 합의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다 이상 없는 합의문을 찍었습니다.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맛있는 6차 산업 육성을 대표적인 농업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농업 관련 모든 정책을 다 그대로 추진하면서 북부권 특별회계,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농업의 새로운 활력,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농촌 현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정책 대결을 벌였습니다. 정헌율 민주당 후보는 생산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공격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에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라남도 등 몇몇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농업 보조금 사업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대폭 올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농민에 대해서 정말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은 익산 농민을 위해서 농업 보조금 사업을 현재 50%에서 우선은 대폭 올리는 그런 결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 실시해야 된다.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익산시 전체 예산의 최대 15%까지 농업 예산을 확대 배정하겠다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까지 확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북부권 특별회계,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저는 별도로 신설해서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부족했던 농촌 체험, 그리고 치유 농업,
그리고 도시 농촌이 함께하는 농업농촌 축제 이런 것들을 더욱더 대폭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이외에도 익산시장 후보 3명은 농정 추진 체계와 먹거리 정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 등을 놓고도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편 29일 열린 농업정책 토론회는 KCN 금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KCN 금감방송은 또 이번 토론회를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모두 3차례에 걸쳐 방영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공천 후보에 김관영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에 걸쳐 경선을 치른 결과 김관영 후보가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안호영 후보를 제쳤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지방선거 도지사 본선은 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의 여야 대진표가 형성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수출입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부와 북부, 남부권 등 3개 권역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의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기영 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15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은 고군산군도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윤리투기는 김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15일 징계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8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여성 인사 3명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없고 모두 여성이다 보니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공천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면서 지역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군산시원 3곳의 선거구 1번에 여성계 인사 3명을 전략공천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이 물갈이나 당의 개혁을 위해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권고했다는 명분에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규와는 달리 여성으로 쏠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규에는 청년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1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도 당규를 외면한 겁니다. 중앙당에서 분명히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라고 오더가 왔음에도 이거를 지금 군산에서는 그 전혀 무시하고 중년 여성들, 국민들한테 전략공천 주는 게 이게 자체가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공천 과정도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면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A 후보와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B 후보는 정당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정당 경력이 짧아 진즉부터 전략 공천설이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전략 공천이라는 게 정말 당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그리고 전략 공천을 주든지 말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혀 활동도 없는 사람들 갑자기 나와서 전략을 받고 여기에 4년 전 비례대표로 선출된 현역 시의원이 심사 결과 발표일 전략 공천을 받자 일찌감치 선거 준비를 해온 출마자들은 지역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청년층 특히나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제도.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인 신영대 국회의원이 공천 심사자인 도당 공관위원을 맡고 있는 터라 당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을 준 선거구는 신영대 의원과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는 시의원 후보들이 포진해 있어 찍어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략 공천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신영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규의 면에 전략공천 명분까지 흔들리는 민주당. 매끄럽지 못한 공천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 군산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5명 가운데 여성 4명이 경선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시의원 비례대표자 추천 심사 결과 고경숙과 김효신, 박영심, 이연화 등 여성 4명이 비례대표 순위 경선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남성인 양세용은 2순위로 정해졌습니다. 후보자 순위 경선은 도당 상무위원 투표로 정해집니다. 탄소 복합제로 만든 소형 어선이 운행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어선 구조 기준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건데요. 규정이 완화된다면 소형 선박 시장에서 요구되던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탄소 복합제 소형 선박이 보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신시도 방파제. 소형 선박이 물살을 가르며 운항에 들어갑니다. 이 배는 탄소 복합제를 활용한 선박으로 앞으로 소형 선박 시장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29일 중기부와 해수부, 전라북도와 함께 탄소 복합제를 적용한 소형 어선 운행 실증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실증에 들어가는 선박은 3톤과 7톤, 9톤으로 총 3척이고 이 가운데 3톤 선박은 오늘 진수됐으며 7톤과 9톤 선박은 오는 6월에 진수됩니다. 이 선박들은 앞으로 7개월 동안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제곱킬로미터에서 운항 실증과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탄소 복합제 소형 선박 실증은 해수부 법령인 어선 구조 기준 내 탄소 복합제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선박 두께 규정은 10.7mm, 강도가 높은 탄소 복합제를 사용할 경우 7.5mm까지 두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선박 건조 시 가격 경쟁력이 낮아 조선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탄소 복합제 선박 제조와 실증을 통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탄소 복합제 어선은 두께가 줄어 기존 강화 플라스틱 선박에 비해 10%가량 가볍고 연비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2.5배 향상돼 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선박 보급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 중소조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준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개정 후 탄소 복합제 선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탄소 복합제 선박 보급으로 군산이 소형 선박 특성화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용역은 제조업 전수조사와 고용산업 현황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용역이 완료되면 민선 8기 익산시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익산 금마와 왕궁 등 고도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고도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전체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한옥 준공 후 5년 동안 외관 유지와 매매, 담보, 임대 제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금마 이주단지는 익산시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보조금은 당초대로 1억 원이 지원됩니다. 군산의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내기는 오늘과 내일 옥급 선재리와 사정동, 서수면 축동리 농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에 심는 모종은 조생종으로 8월 말에 수확해 추석 전 햅쌀로 판매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돼 6월 초 일모장 모내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군산 모내기 전체 면적은 전년도보다 약 5% 감소한 11,726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익산의 한 축사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3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들은 축사 주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장애수당까지 가로챘다며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왕궁면의 한 축사 옆 컨테이너.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축사에서 일하며 생활하던 곳입니다. A씨 가족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냉난방 시설도 보이지 않고 좁은 공간에 집기들이 널려 있어 사람이 사는 곳보다는 창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50여 마리의 소를 챙기고 축사 청소와 논일까지 해온 A씨. 지난 1992년부터 30년간 고향을 떠나 축사 일을 해왔지만 그의 통장에 있는 돈은 9만 2천 원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가족들. 2003년부터 최근까지 A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A씨의 가족들은 축사 주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9,100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계비와 장애인연금 등 A씨 앞으로 다달이 80만 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A씨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축사 주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묻자 명절에 한두 번씩 용돈 형식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급비랑 장애인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현금으로 찾아서 썼다. 이거는 이제 인정했다. 현재 A씨는 축사에서 분리돼 가족들과 함께 광주에 머물고 있는 상황. A씨를 돕고 있는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행위가 드러난 만큼 고용노동부가 축산 사업장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A씨의 가족들을 도와 축사 주인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업주의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축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방역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5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만 538명, 해외 유입 3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3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2,72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41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21명, 군산 432명, 익산 389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7일 기준 0.83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5%, 사망자는 5명이 늘어난 820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중환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재택치료 환자는 19,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31,778명보다 38.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집중관리군은 1,087명에서 758명으로 30.2% 감소했습니다. 군산의 한 경찰 간부가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의 A지구 대장이 직원들의 업무 보고와 휴가 신청 등 업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A지구 대장은 병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의료 보건 관련 소비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의료 보건 소비 지출은 7.7%로 전국 평균 5.7%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료 보건 분야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전체 12.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7,700만 원에 달했지만 2020년은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10개 영화제의 집행 조직위원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양국 군인과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서 낭독에는 우크라이나 국적 배우도 참여해 전쟁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31일 우크라이나 데이로 정하고 우크라이나 감독의 작품을 연이어 상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도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반등했습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항지수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86포인트입니다. 비제조업 분야는 68포인트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체감 경기가 상승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과 인력난, 인건비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참게를 도내 하천에 방류합니다.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생산한 어린 참게 18만 마리를 5월 4일과 6일 이틀간 방류합니다. 방류 지역은 익산 만경강과 금강, 김제 원평천, 고창 주진천 등 4곳입니다. 참게는 과거 하천과 논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토착 품종이었으나 개체수가 점점 감소해 자원량 확대가 필요한 품종입니다. 한편 수산기술연구소는 참게자원 복원과 농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345만 마리의 참게를 방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목산교에서 평화육교에 이르는 목천동 대간선수로에 다양한 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 시는 꽃산 딸기나무 등 교목 194주와 황금사철 등 31,132주를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협약해 대간선수로 유휴부지에 수목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신흥동에서 평화동까지 18km 구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폐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재개할 때 지원하는 다이롬 정책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폐업 사업장의 기준이 익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에서 폐업한 사람이 익산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도 100만 원의 다이롬 정책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을 운용하지 않는 특수 근로종사자나 전자상거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예산 소진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임대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이며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농장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은 작물의 생육 환경에 맞게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이 갖춰진 비닐하우스입니다. 오는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원불교 1위교당이 원기 107년 대각 개교절을 맞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대하면 지역협의체가 으뜸 족발을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 14호점으로 선정하고 한 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수송동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23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내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